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거는 진짜 저희 실패 사례거든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별도라고 됐던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근데 그 금액이 뭐 지금 몇백만원 단위로 더 늘어나니까 저는 이건 확신하는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녕하세요. 제임스문 TV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제임스문입니다. 이제 푸켓 갔다 온 지 며칠이 안 되는 시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좀 피부가 많이 좀 그을러져 있죠. 약간 까맣게? 조금 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사람 맞고요. 정말 가족과 간만에 좋은 시간 보내고 이렇게 다시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카페를 오픈하시면 이게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잘 이렇게 설계만 잘 하시면 충분히 가족과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창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 꿈꾸면서 정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촬영이고요. 이제 프롤로그 영상까지 포함하면 이제 10번째 촬영입니다. 거의 이제 뭐 앞단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거의 뭐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사에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공사 이후에도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사실 인테리어나 공사는 이게 안 해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좀 발생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절대 제가 잘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저의 실패 사례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공개하기가 사실 어려지긴 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막 이렇게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내가 몰랐던 모습을 공개한다는 건 참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프랜차이즈 본서와 이제 가맹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맹 계약서와 같이 시공이라고 하죠. 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하는 업체와 또 이 업체 간의 계약서를 또 한 번 더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두 번 쓰시게 될 텐데,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 이렇게 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모든 회사가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든 회사를 알아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그리고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더 든다든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건 다 별도 금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야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그렇게 별도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쓴 거죠. 근데 이 계약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별도라고 됐던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예상치보다 좀 많이 들어서 좀 놀랬었거든요. 뭐 소방시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 외에 만약에 추가로 내가 뭐 승합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수도를 좀 더 증설해서 또 이렇게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도 저희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이 시스템 에어컨과 실외 기간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선 공사를 하는데 또 추가 비용이 또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비용들은 인테리어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돈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었어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근데 그 금액이 뭐 단순하게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이제 몇백만 원 단위로 더 늘어나니까 제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앞단에서 예산을 좀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내가 점포를 미리 구해놓고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들 건 없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수도 같은 경우에는 승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왜냐하면 압력이 낮아지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승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그리고 소방시설이 비비가 돼 있거나 구비가 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걸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그런 건 뭐 내가 부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계약서를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물론 예비 비용을 좀 책정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했었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시공사와 계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참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 누수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누수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요. 그 공사 단계에서 나타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었어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었죠. 시작하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그게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이게 누수라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직접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수라는 건 저희 가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옆 가게일 수도 있고 바로 그 옆 가게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건물에 따라서 위층이나 더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가 저희 쪽에 피해를 주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서로 주변 상인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누수 원인을 잘 찾아서 거기 이제 사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잘 해결을 해서 거기도 이제 누수 보강을 하시고, 저희도 그 누수 때문에 피해된 부분도 이제 본사랑 협의를 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면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가게도 지금 오픈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눈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런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냥 넘겨주셔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수의 원인인 곳에서 뭐 법적으로 하자, 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땀을 좀 뺐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그런 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아마 지금의 저라면 좀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이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그런 누수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현장을 가보는 거죠. 1층, 2층, 그리고 뭐 고층이다면 거기까지도 다 확인하면서 그런 매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건물에 누수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놓쳤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한 거에 놓친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고 본사에서도 뭐 추가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누수 보수 공사까지도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런 일은 안 겪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체크를 해도. 그러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조그마한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분들을 꼭 만나보세요. 어쨌든 누수를 한 분들도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대화하시기가 편하거든요. 그분들도 누수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분들도 물론 그런 얘기가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 얘기를 드린다라는 게. 하지만 이게 사람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직접 와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과 그냥 내용 증명이나 공문으로 그걸 안내하는 거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 되게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나하고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일은 저는 문제 해결의 기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법적 분쟁보다는 먼저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원만하게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만나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직접 부딪혀 보시고 대화로 잘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저한테는 좀 되게 좀 마음 아픈 사건인데 참 이것도 공개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공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어떤 형태였냐면, 이제 본사가 부산에 있고요. 서울 경기권에는 이제 그 인테리어 하청이라고 하나요? 협력업체라고 할게요. 그 업체랑 저는 이제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처음에는 되게 잘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다 완공될 때까지도 정말 잘 해줘서 저하고도 되게 좋은 관계를 저는 맺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몇 번은 이 가게를 찾아오시고 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수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이제 당연히 저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금을 요청하시고 그 대금을 먼저 받아가시더니 이제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뭐 제가 순진한 건지 뭐 어떻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생기고 야 이게 정말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사람에 대한 실망도 되게 컸었고요.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어려웠었어요. 뭐 일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런 일들로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건들을 단서조항을 꼭 많이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본사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모든 AS나 그런 추가적인 것들은 다 본사에서 협약을 한다 라는 것들도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충분히 단서를 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달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정말 좀 꼼꼼하게 그리고 서로 좀 깐깐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쨌든 간에 그 본사 인테리어 분하고는 되게 관계가 좋았었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또 연락이 안 되고 나서요. 그분하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사 인테리어에 이런 저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드렸더니 추가 비용 없이 그렇게 보수 작업까지 다 완료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마음 많이 졸였었는데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모든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단단하게 계약서를 잘 체크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정말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패를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공사관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 들어보셔도 이게 말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거든요. 모든 일들이 누수도 그렇고요.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돼서 본사랑 다시 컨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일들이 제 나름으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저는 그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본사와 업체 미팅을 할 때는 뭐 간단하게 그냥 계약서를 서로 보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거나 또는 뭐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거나 이런 일은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되도록 많이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테리어 제가 공사할 때마다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고생하신다라고 최대한 제 나름의 성의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 그 공사를 전체 책임지셨던 그분하고도 계속 매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좀 그런 걸 일부러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 가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일 찾아가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고생 많으시다. 정말 이런 일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드리고 뭐 그게 뭐 엄청난 뭐 인테리어가 달라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는 정해져 있는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는 이건 확신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무런 악의 없이 이런 문제들을 저는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서로 간에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악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결과가 많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그런 계약 또는 당사자, 그 담당자들을 만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향후에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아봤어요. 좀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으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드디어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본사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좀 공유를 드리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서로 나눠볼
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창업을 개인 카페를 하시던 프랜차이즈를 하시던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개인 카페를 하시던 프랜차이즈를 하시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필요하고요. 정말 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자리에서 공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제임스 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